교수 줄 사직 속 2,000명 협상 물고 저희가 이 대형 스크린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종환 위원장의 즉석 떡볶이 회동 사진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지기론 떡볶이 얘기, 단무지 얘기, 콜라 얘기만 알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단무지를 익히죠. 저는 짜장면 먹을 때는 단무지 안 먹는데 여기 오면 이걸 먹어요. 저기 위원장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고. 마누라의 최고 메뉴. 그러니까 최애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 우리 딴 얘기는 안 하고 이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처음에 정보를 나눴어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예. 저희 혹시 콜라 주문 가능하세요? 콜라 드릴까요? 예, 제로 콜라? 저도 콜라 주세요. 예. 우리 올 콜라네. 예. 콜라로 원대 교섭단체 하나 만들겠어요. 참 한가한 이야기,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보도에 따르면 진짜는 이런 얘기를 오고 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뇨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세브란스 의대 교수입니다. 증원 숫자 2,000명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비공개 오찬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 낮은 수가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뇨한 선대위원장이 나눴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뇨한 선대위원장은 세브란스 의대 교수. 지금 의사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2,000명 증원 숫자.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2,000명 숫자는 변함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사표를 내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증원을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니다. 영명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양쪽 모두에서 타협의 여지가 시사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분들의 어떤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건 감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이 발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듯이 정부가 못 받고 있는 2,000명 증원 이 숫자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중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대학 교수들,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도 이 증원 문제와 숫자에 대해서 내가 중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넨 건 아닌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깜짝 놀랐어요. 세브란스 의대 교수 이뇨한 위원장 만나서 정말 단무지 얘기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신 대로 저 자리에서뿐만 아니고 그 의대 교수들 만났을 때 당연히 2,000명 얘기가 논의가 됐다고 봐야죠. 그 얘기 안 할 거면 만날 이유가 없었죠. 가장 핵심인데. 어쨌거나 희망의 물꼬가 좀 트여졌다 이렇게 저희들 얘기했고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바라봤습니다.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표를 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은 아니고 사표를 냈지만 수리될 때까지는 일하겠다 하는 이 조건의 방점을 좀 찍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강조했어요. 민주주의의 제1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 타협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만나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전제 조건인데 그런데 대화 타협을 하겠다고 창구를 마련해 놓고 당신네들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 당신네들이 이렇게 변해야 하는데 나는 우리 걸 조금 더 양보할 생각이 없어. 이건 대화 타협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서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의사 출신인 이뇨한 위원장 정원의 숫자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뭐 저도 공감합니다. 방향성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의사들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방향성이 맞다고 한다면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죠. 상대의 의견 들어줄 수 있어야죠.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이 시기에 계속 밝히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대화 타협하자는 자세 아니죠. 의사들도 우리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아니 얘기하는 것도 역시 옳은 얘기 아닙니다. 지금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마주 앉게 될 책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 주변에도 강경파가 있어요. 대통령님 아닙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2,000명 고소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국민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자극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의사들 쪽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 우리 대표들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신들 가서 굽히면 안 된다. 강경파들 있을 거예요. 의사들도 강경파가 있다. 당연히 있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셨으니까 그 강경파는 꼭 있잖아요. 꼭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항상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의협이 지금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분들은 선명성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 이미정 단국대학교 교수가 글을 쓴 것이 화제가 됐었죠. 그분이 하셨던 얘기, 소아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이분. 당신은 사직서도 반대했고 의료 현장을 물러나는 것도 반대했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의료 현장이다. 환자들 곁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병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는 존재 의지에 대해 존재 목적에 대해서 꼭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뇨한 위원장과 저 떡볶이 회동이 김광선 변호사님 40분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에게 공개된 이 공개 발언, 모두 발언에서는 모두 다 뭐 콜라를 먹자, 뭐 단무지, 우리 와이프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그런데 원래 정치인들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모였을 때 기자들이 있는 오픈 회담에서는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어제 뭐 오늘의 운세 보셨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40분간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뇨한 위원장에게 닥터 린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일단요, 저 자리가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정부하고 의협하고 의사들은 강대강 대체에 이루어졌고 뭐 외부에서 딱 보면 저거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양쪽 다 저는 유연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인데 이뇨한 위원장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유성정당 비례대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의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이뇨한 지금 현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은 의사 측과 정부 측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되면서 의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40분 동안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적으로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 편과 정부 편을 가장 유연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뇨한 위원장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뇨한 위원장과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콜라보 이것이 뭐 저는 어느 정도 어떤 선점에 와 있다. 그리고 저 아까 방향성 얘기했는데 이제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정해졌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방향성은 면허 정지랄지 취소와 관련된 부분, 고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유연성이 정해져 있고 그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의대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2,000명 못 박았고 이미 뭐 지방대에 할당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못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도 당연히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측도 당연히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또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솔루션은 예. 지금 뭐 제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